이산화 선생님은 제가 알아요. 제가 전에 여기 있을 때도 그때 알았던 분이고. 우리가 정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음악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음악이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영화의 장면이고, 꼭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커피가 나오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다룰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여기 대학원 과정이니까 다들 밖에 나가서 커피를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저도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다 미믹한다 하죠. 모방을 하는 거고, 모방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가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길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일 포스티노도 시간 되시면 한번 또 보세요. 노래가 너무 아름답죠. 일 포스티노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실 때 강의와는 상관없이 한번 보시고, 저게 이제 네루다, 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카렌 브릭센에 대한 실화이고, 이 일 포스티노는 네루다, 칠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의식 있는 지성인이죠. 거기에 대한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다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는 또 어떠세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황인용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역겨우세요? 그거죠. 1960년대부터 밤을 잊은 그대에게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밤을 잊은 그대에게란 프로가 있대요. 코너가. 그래서 시그널 뮤직이 아직 이겁니까? 그랬더니 KBS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스바 혹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건데, 또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커피와 관련이 있죠. 자, 음악이 참 멋지죠. 그 다음에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 알려져 있죠.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흐는 예멘 모카 마타하리를 사랑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느라고 온밤을 꼬박 세워 찾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냐. 커피에 고흐라고 하는 그 정말 인생을 간절하게 살다 간 분을 커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로 커피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물과 같은 건데 라고 해서 이 커피 예멘 모카 마타하리를 고흐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보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커피 공부를 하면서 성격도 바뀌는 것 같아요. 관대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커피 강의에도 해요.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게 이제 기원 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커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 시대부터 커피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저때 그리스에는 아직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나 거의 우리가 고대 그리스 그때 그 시기에 레반트 지역 유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기원전 10세기의 시바의 여왕은 기원전 10세기잖아요. 그때도 커피 이야기가 있는데, 기원전 5, 6세기 때 이 바빌론 유수 때에는 뭐 그럼 커피가 없었겠느냐. 역시 커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커피의 문화를 얘기할 때
비유가 아니라 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을에 강의를 갈 때 이 노래를 틀어주기 위해서 설레요. 강의 갈 때마다. 와, 너 응? 낙엽이 졌나 안 졌나. 그래서 이 음악을 딱 틀어드리면 특히 늦은 가을보다는 초가을에 굉장히 잘 먹히는 노래입니다. 이분 몽땅에. 그리고 이제 고엽.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사색적인데 낙엽과 단풍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단풍의 색깔, 그죠? 빨간색이 가장 간절한 색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강의에 다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노래라고 할까요? 굉장히 베토벤의 협주곡 5번은 좀 진한 커피와 잘 어울리는 노래처럼 아주 쇠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작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뭐 베토벤의 이 노래가 커피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베토벤 넘버 60이라는 얘기를 하고 베토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일거수일투족이 잘 그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워낙 그 유명해서 세밀하게 그 사람의 삶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베토벤의 그 수행비서가 베토벤의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냥 모차르트처럼 기억하고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기록을 잘 해놓으니까 베토벤과 관련된 영화가 제 기억으로 한 3편 정도가 있는데 그 3편도 다 한번 보시면 좋죠. 나폴레옹에 대한 영화들도 많은데 요번에 나왔던 나폴레옹 영화는 꼭 좀 보시면 좋겠다. 나폴레옹에 대한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인데 커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에서 뭐 치커리 커피 마지막에 또 커피를 찾았다. 그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 커피값이 비싼 곳 뭐 이런 것과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커피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커피에서 다루는 역사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에 또 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제가 논문 2개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논문을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를 다 읽으면 좋지만 지금 최근에 논문이 이런 게 커피 쪽엔 나왔구나. 이거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는 지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전에 여기서 있을 때는 커피 방법 연구론이라고 해서 한 학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작정을 하고 논문을 읽는 거죠. 논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이거를 안 갖고 왔네요. 지난 시간에 영상 찍은 거 보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또 눌렀다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는데 없네. 어디 있나요? 포인터가? 네. 다음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 이쪽을 괜찮으세요? 네. 이게 더 잘 보이겠죠? 제 강의는 과제물을 열심히 하세요. 과제물을. 그리고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과제물에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열심히 나오시면 안 나오고 출석이 약한 분보다는
당연히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저희가 일상 중에 커피 공부를 하니까 참여하지 못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주시고 대신 늘 참석하는 사람들의 보다는 내가 오늘 페널티를 하나 물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하셔야죠. 그죠? 네, 동의하세요? 네. 다 강의 계획서에 올라가 있어요. 예, 다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요번 강의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철학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철학 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지금부터 사유와 사변이나 즉자와 대자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을 철학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도 자신이 없고 자칫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은 플레이버 필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약간씩 넣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와는 상관없이 여러 선생님께서 앞으로 커피 공부를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맛 좋다, 나쁘다. 플레이버 필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고는 왠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신에 찰 수가 있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창조적인 관점이 아니고. 왜냐하면 종교 쪽에 대해서 좀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은 진화론적 얘기와 창조적인 얘기를 갖다가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이번 학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신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오랜 시간 동안 머리에서 일어나는 추상성에 대해서,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감각은 방해만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다만 그 감각이 주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후반기에 할 것이고, 그러니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여기 화면이랑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커피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커피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바깥에서 하는 인문학 수준의 대중 강연에 마친 것이고, 우리 대학원에서 여러 선생님과 할 거는 이 행간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커피 품종 연대기죠. 커피 품종이 어떻게 진화가 돼가지고 센트로 아메리카노까지 왔다. 지금 이제 커피를 이야기할 때 티피카, 버번, 에얼룸 얘들은 어떻게 된 거냐. 커피의 고향이 거의 도식적으로 에티오피아다라고 얘기하지만 WCR이라든가 최근에 다른 논문에 보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얘기도 나오고 남수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얘는 뭐가 진실이냐. 커피 아라비카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라고 얘기를 해놓고 티피카와 버번도 원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티피카와 버번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얘기하면 예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티피카와 버번이 원종이라면 예멘도 커피의 고향이냐? 이렇게 따져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대중 강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자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은 한 잔에 담긴 커피 향미를 평가하고 묘사하는 커피 애호가다라는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고, 저 산지는 멕시코의 베라크루주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게이샤 내추럴 커피인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커피 인문학 쓴 거, 어느새 2017년입니다. 그리고 작년 일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쓴 이유 있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이제 교재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대만에서 한문으로 번역돼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13년에 이제 20년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 커피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4월 달에 중국을 좀 방문하는 일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중국에서 커피 강의가 시작이 되면 그 길로 여러 선생님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그 일주일간 커피 새로운 뉴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씩만 얘기해 봐요. 커피 뉴스.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나씩 생각하세요. 지금 커피 전공하시는 분들이 커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해와요? 다음. 제가 이름이 막 나와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없어요? 뭐 하고 사세요? 없어요? 못 봤어요? 딱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단성은 어떠세요? 기사 캡처해 둔 게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주제를. 네. 우리 선생님은? 다 모두 행복하게 커피를 공부하시네요. 고통 없이. 그렇죠. 칵테일, 알코올을 팔기 시작했다. 오케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못 봤어요? 굉장히 바쁘세요, 강의하시느라고 요즘에. 저는 예. 최신 뉴스 그런 건 아니고 그 이브리 커피에 대한 기사가 떠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거든요. 이브릭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모래로 그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해서 제공하는 그 가게가 있었는데 그냥 그 솥을 살 수 있는지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정보를 안 주시더라고요. 개인 소유라서 이걸 공유하게 되면 다 따라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교육에 접목시켜 보거나 이러면 어떨까 해서 굉장히. 그거를 보급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또 거기서 질문이 또 들어갈 수 있죠. 이브릭이 맞냐? 제즈베가 맞냐?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용어 정리도 했었는데 왜 이브릭이라고 할까? 그 기구는 체즈베인데. 근데 또 그렇게 이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브릭 커피 방식이라고 다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 다 같은 얘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브릭과 제즈베를 얘기할 때, 그러면 유네스코에 제즈베가 올라가 있잖아요. 제즈베로 올라가 있는데 왜 이브릭이 기준이라고 보죠? 제즈베예요, 제즈베. 그렇죠. 터키시에 보면은 제즈베라고 올라가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브릭이 맞느냐, 제즈베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들은 제즈베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현지 사람들은 이브릭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 새의 부리처럼 생겨 있는 끝에가 이제 그거를 의미하고, 제즈베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은, 그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브릭 같은 형태는 또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게 아랍 커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됐네요, 기왕에. 유네스코에도 커피가 올라가고 있구나. 커피 문화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한 8개가 되고, 커피가 연관된 문화가 올라가 있는 게 27개 정도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제즈베에 대한 얘기도 기왕이면 유네스코에 트리키에가 올라간 걸 뭐라고 썼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으면은 가장 좀 토대가 튼튼하겠죠. 오케이. 자, 이 첫 번째 거는 강릉의 현덕사 현종수님께서 워낙 사발 커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투어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저이기도 합니다. 제가 롯데관광이랑 4월 12일에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월 12일에 이제 커피도 투어가 시작돼요. 인문학 투어가. 근데 뭐 처음에부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라오스에 지난 12월에 다니고 와서 와, 이게 라오스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큰 커피 농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투어를 하고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하자라고 롯데관광에다가 제안을 했더니만 롯데관광이 우선 국내 것부터 한번 하시죠 해서 지금 국내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마침 현종 스님께서 하는데 제가 하는 관계자라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기사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스님께서 왜 커피에 심취를 하게 됐느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핵심은 왜 종교인과 커피는 어울릴까? 그죠? 종교와 커피가 어울리려면 키워드가 뭐죠? 금욕주의죠. 절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절제를 하는 걸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필요로 했죠. 그럼 고행일 때 왜 신을 만나게 되는가? 고행일 때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단순해져. 잡념이 없죠. 잡념이 제일 많을 때가 뭐예요? 소페나우가 얘기했죠. 고행 다음엔 뭐가 와요? 고통. 고통이 만족되면 이제 해소돼 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권태가 오죠. 또 권태가 오면 또 그거를 다시 권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이 오고. 쇼펜하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과 권태 사이에 오가는 인간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해탈로 가야죠. 응? 해탈은 두 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해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저게 커피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바이오 해킹이라는 용어는 웹스턴과 미국 그쪽에 이제 해마다 올리는 사진은 2018년에 올라간 거예요. 바이오를 가지고 해킹한다. 워낙 해킹은 우리가 뭐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훑어보는 걸 얘기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해킹이 나쁜 뜻이지만 여기서는 생체를 훑어본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에서 커피 쪽으로 와서 뭐냐면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뭔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신체적으로 이른바 확 개선이 되는 어떤 이런 거를 해준다. 그래서 바이오 해킹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커피를 2.5잔 정도 마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의 바이오 해킹, 내 몸에 활력을 주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외신에 하나 뜬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는 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전화 통화나 문자는 안 되지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검색하는 건 된다 그랬어요. 그건 서류의 약속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그거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두시면 되게 돌아가셔서도 또 키워드를 치실 수 있을 거고 생각을 미뤄두지 마세요. 궁금하면 제 강의가 좀 놓치더라도 그 즉시 메모를 하거나 해결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강화문에 2차 커피 대전이 열렸다. 팀 홀튼 나왔죠. 그 다음에 모로코의 바샤 커피도 막 앞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스타벅스, 캐나다의 팀 홀튼,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인텔리전시아. 인텔리전시아는 커피 역사에서 중요하죠. 뭘로 중요해요? 1995년 시카고에서 시작됐죠. 스페셜티 커피의 시작을 얘기하죠. 인텔리전시아가. 스페셜티 커피의 시작을 얘기할 때 두 군데를 얘기해요. 시카고에서 시작된 인텔리전시아. 또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카운터컬처 커피. 카운터컬처 커피는 카페를 하지 않아요. 로스터리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뭐 싱가포르 바샤 커피라고 하는데 바샤 커피는 1910년에 모로코에서 시작됐죠. 뭐 커피계의 에르메스다라고 얘기할 때 그 커피계의 에르메스다 얘기할 때 그 헤르메스는 뭔가요? 뜻이? 신. 그러니까 헤르메스라고 해서 전령의 신. 그죠? 또 막 이제 쳐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바샤를
다 싱가포르의 브랜드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기 모로코 건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최근에 이제 모로코라고 얘기가 나오죠. 색감이 우리가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과 비슷해서 에르메스고, 그럼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또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옷 브랜드는 어디서 따온 거냐? 저도 신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창업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커피계 에르메스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신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 명품 에르메스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 커피의 에르메스라고 할 때 바샤 커피의 색채가 오렌지나 황토색의 색채가 에르메스 브랜드와 오버랩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커피와 건강과 관련된 기사들은 많이 나오죠. 대장암 환자가 뭐 매일 4잔 이상 마시면 재발 위험이 32% 낮아진다. 뭐 커피 뭐 몸에 다 좋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커피와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읽어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얘는 기존 뉴스와 다른데 라고 느끼시는 상황이 돼야지,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놀라셨다면 뉴스를 안 읽으신 거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저렇게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할 때 모두 다 블랙 커피예요. 블랙 커피. 그럼 블랙 커피의 정의를 해야겠죠. 블랙 커피 그러면은 뭐 인스턴트 커피를 크림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하는 거 안 그래요. 그냥 원두 커피도 다 블랙 커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커피 자체. 국내 이제 슈가 버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커피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기타 이제 피카라고 하는 거, 이게 3월 8일 나온 건데, 피카가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카피.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피카를 거꾸로 해봐요. 응? 뭐가 돼요? 피카, 카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얘기 모르세요?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다케시마 독도 거꾸로 해봐요. 맛있겠다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를 10몇 년 전에 그분 유명해지셨죠? 동숭동에 가가지고 왜 노래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독도가 왜 니들 땡이냐? 닭게시마 거꾸로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저거 굉장히 재미난 얘기다. 10년도 더 된 얘기죠. 이 피카도 보면은 스웨덴의 노동 현장에서 계속 커피를 마시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될 때 스토리텔링이죠. 자본주가 못하게 한 거예요. 일하는데 왜 커피를 마시느냐. 그래서 노동자끼리 은어처럼 커피 마시러 가자가 아니라 피카 마시러 가자.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문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저 뉴스가 지난 일주일에 쏟아진 뉴스들 중에 일부예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처음 시장은 지금 커피의 새로운 뉴스나 커피의 시사가 뭐가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서로 토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자, 이제 사실은 그 정도의 이야기는 일반 커피, 이 정도의 이야기는 커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 독자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의 애호가를 벗어나서 전문가가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면 커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서치를 하자. 그리고 이거를 서치하기 위해선 혼자 다 하지 말고 외롭지 않게 사세요. 카톡방 다 대학원생들 하잖아요. 거기에 어디 집이 맛있대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 떴네? 이런 뉴스 떴네? 이런 뉴스 떴네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는 좀 이렇게 활발한.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슈를 쫓아가야 돼요. 커피 중에 국내에서는 계속 누가 누구한테 커피 차를 보냈다 이거죠. 영화 홍보하려고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스타벅스가 커피 칵테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커피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휴게 음식점 허가를 받았는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는지,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야지만 알코올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커피 칵테일의 문화는 어디가 제일
잘 문화를 만들었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커피 칵테일. 자, 그럼 칵테일의 의미는 최근 논문 중에 커피와 우유 칵테일이라는 얘기가 외신에 떴었죠. 한 서너 달 전에. 그건 뭐냐면은 바깥에서 섞는다는 뜻이에요. 바깥에서. 그래서 커피와 우유를 따로 먹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섞어 먹을 때 각각의 영양 성분의 흡수가 좋아지더라. 모닝커피는 칵테일로 마셔라. 이런 얘기로 나올 때도 있었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안 되겠지만 계속 쌓여서 커피의 뉴스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면 이제 이 말이 달라지죠. 어떤 얘기를 다루느냐. 아, 어디가 맛있다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 어디서 어떤 소식 나왔다는데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야, 스타벅스에서 커피 칵테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리큐르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겠네. 그럴 땐 뭐 리큐르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떴어요. 이 코나커피 지문이라고 핑거프린트가 뭐냐면은 코나커피가 제가 커피 공부를 처음 제대로 시작한 게 하와이 코나였어요. 코나야로 무작정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 제가 거기에서 수료증을 받은 게 2007년이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나 커피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와이에서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이라고 하는 커피는 굉장히 그 양이 적죠. 더군다나 코나는 더 적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와이 코나 커피라고 파는 거를 회수해서 저건 하와이 코나 커피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논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배우셨어요? 커피, 아라비카, 로부스타 각각의 성분 보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슷하고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는 다르다는 건 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은 아라비카 내에는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티피카, 버번, 뭐 에얼룸, 게샤, 문도노보, 카투라, 카추아이 다 부르더라도 걔들은 화학적인 조성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나 커피가 같은 아라비카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 와, 굉장히 섬세한 얘기가 되겠죠. 그 구별이 크로마토그래프에 피크를 하나 치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보다가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분이 커피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걸어서 파장을 보고 피크를 만드는 거죠. 피크가 300개가 있으면 피크가 300개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여기에는 지금 화학 구조가 다른 성분이 300개가 있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상대적인 비율을 걸어가지고 코나 커피에는 지금 저거죠. 뭐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스트론튬 대 아연의 비율, 바륨 대 니켈의 비율 이런 것들이 코나 샘플에만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자기가 수거를 해서 코나 커피라고 파는 거를 해봤더니 그 패턴에서 벗어나더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코나 커피를 저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성분을 가지고 커피를 구별하고 싶은 가장 큰 커피가 뭔가요? 다이제스션 커피, 동물 배설물 커피. 그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구별이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이노시톨의 함량을 가지고 조금 패턴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연 방산, 자연에서 채집한 사양 루학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둬놓고 하는 건지 그거는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얘가 정말 루아 커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달라라고 할 때 구별을 못한다. 근데 코나를 저렇게 구별을 하니 동물 배설물 커피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만 한다면 되겠는데 안 하는 거죠. 파는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에 스페셜 커피에 대해서 이 뉴스가 3월 13일에 이제 지금 국내 뉴스가 아니고 이제 해외 뉴스들을 정리한 건데 보면 3월 14일이면 어제죠.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고 하는 데는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 뉴스예요. 거기에 참 재미난 뉴스가 떠가지고
야, 커피하는 사람들이요. 언제까지 와인을 만드는 데서 방법을 빌려올래? 그 이제 2015년에 사사 세스텍이 카보닉 마셀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탄산 치명을. 그런데 아직도 와인에서 커피의 프로세싱을 갖고 와서 썼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값어치가 올라가죠. 맛이 달라지는 건 방법이 달라지면 맛은 달라지죠. 근데 그게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생두가 좋고 잘 익은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만져도 다 맛있죠. 달라질 뿐이죠. 근데 그 달라지는 거를 커피에서 그냥 해봤어 라고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와, 보르도에 보졸레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죠. 부르고뉴에 이러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썼더니 커피 맛이 달라졌어. 근데 그 얘기가 퍼지면 좋아졌어? 고급스러워? 와, 와인의 기법을 갖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거 가지고 2015년에 카보닉 마셀레이션 탄산 치명으로 사사 세스텍이 바리스타 챔피언의 우승을 딱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에너레비 퍼멘테이션 커피, 무산소 발효 커피들이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현덕스님도 인터뷰에 말씀했죠. 나는 무산소 발효 커피는 자극적이어서 좀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질까요? 무산소 발효 커피가? 안 사라져요. 제가 오늘 간단히 다룰 논문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오가 들어가면은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차갑게 하는 방식, 온도가 낮다. 그렇게 칠링, 마셀레이션,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치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퍼멘테이션과 마셀레이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퍼멘테이션은 당을 갖다가 박테리아나 효모를 넣어가지고 분해해서 알코올, 거기서 나가면 아세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마셀레이션은 퍼멘테이션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얘는 치명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와인을 할 때 보졸레를 갔다 왔죠. 저도 와인을 굉장히 열심히 전 제 인생이 와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커피가 돼버렸어요. 이산화탄소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에 이제 포도를 그다음에 가지나 이런 것들도 다 왕창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물이 고이겠지만 이제 이쪽으로 빼는 데가 있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쪽 한쪽을 열어두면 산소가 빠져나가죠. 계속 넣어주면 여기는 압력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의 공간이 돼요. 압력이 어디로 가해져요? 이 구체적인 포도의 한 알에 또 가해지죠. 얘가 눌려주는 거죠. 눌려주면 이산화탄소 있는 상태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껍질이 있고 커피를 연상하면 돼요. 이 과육이 있겠죠. 이 과육들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산소가 없는 상태니까 퍼멘테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트라셀룰러 퍼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는데 구간에 따라서 가라앉힌 곳과 중간과 위에가 퍼멘테이션이 미약하게 일어나지만 화학작용이 달라서 저 조건만 맞춰줄 뿐이지 맛을 마음껏 요리할 수는 없어요. 보졸레 누보는 이걸 왜 하느냐? 보졸레 누보는 부르고뉴, 프랑스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가 보르도와 부르고뉴, 버건디예요. 그 버건디, 부르고뉴 바로 밑에 보졸레 누보가 있는데 보졸레 누보는 자기네들이 암만 힘을 써봤자 부르고뉴와 보르도의 와인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메이 품종이라고 해서 조생종을 갖다가 심고 예컨대 8월이면 수확을 해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병에다가 담아서 시판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8월에 수확해서 우리가 보통 와인 그러면은 옥고 숙성을 하고 병입을 해서 이렇게. 근데 얘는 8월에 수확, 11월에 갖다 팔죠. 근데 붉은색의 포도주의 느낌이 그대로 나오죠. 왜? 탄산 침용 덕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의 품종 빨리 조생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압력에 의해서 탄닌을 빼내죠. 탄닌을 빼내면 이 물 쪽으로 색소가 빠져나오고 이 상태에서 와인에다가 색을 부여하는 건데 저거를 2015년에 사사세스틱이 이렇게 보고 이유는 추정컨대 맛이 아니라 돈을 좀 들인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딴 잘 익은 열매들이 부패하지 않게끔 보관을 하고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4도씨라고 하는 온도를 크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맞춰줄 수 있고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서 썩지 않고 시간을 길게 가주면서 씨앗의 새로운 성분들을 만드는 거죠. 다시 일반적으로 말리는 과정에 과육이 있는 상태에서는 뮤셀래주에 있는 성분이 씨앗으로 스며들어가서 씨앗의 성분이 단성분이나 아니면 과육에 있는 것들이 들어간다. No. 그렇지 않아요. 파치먼트를 뚫고 글로 들어가서 로스팅 할 때까지 그 성분이 살아남느냐? 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리는 조건, 퍼멘테이션 조건을 달리함에 따라 씨앗의 새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있던 성분들의 상대적인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로스팅하게 될 경우에 맛이 달라지더라.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났더니 어떤 느낌이 나와요? 프루티하죠. 생동감이 좋죠. 그리고 그 과일의 느낌 때문에 산미가 있지만 깨끗해져서 스위니스도 좋다. 스위니스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잘 익은 것만 갖다 놓고 내추럴하고 워시도 하고 허니 프로세싱하고 카보닉 마셀레이션하고 애너로빅 퍼멘테이션하고 같이 수확한 거 가지고 5개를 딱 걸어서 그 중에 무엇이 다른지를 봐야지만 나란한 비교가 될 텐데 그런 논문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한간에서 야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했더니 커피가 굉장히 단맛도 우세해지고 선명해지고 프루티해지더라. 잘 익은 것만 골랐으니까 그렇죠. 애너로빅 퍼멘테이션은 비싼 이유가 정말 잘 익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소규모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원인들도 있고 나중에 논문에서 저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아무튼 애너로빅 퍼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산미가 선명하고 디파인 되고 스위니스도 좋다. 그리고 깔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크라이 마셀레이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인의 방식을 커피에다 갖고 와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이 중에 이제 하나 바리스타 챔피언들, 바리스타 SCA의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요. 더 이상 탄산 지명은 사사세텍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애너비 퍼멘테이션, 그건 전주현이 했으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썰머 쇼크 방법이 있다. 아세틱 퍼멘테이션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던컨 에스테이트 와인 방식이 있다. 이 스토리텔링이에요. 더 맛있게 해준다? 아니죠. 조건을 다른 데다가 해주면서 커피 씨앗의 새로운 전구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그래서 저런 거를 볼 때 우리의 관점은 편안하게 방법이 다르니까 맛이 다르네. 여러 가지 해봐서 이렇게 했더니 맛있네. 어떻게 한 거야? 그냥 했어요 보다는 와인에 던컨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커피 소비와 편두통, 인구 기반의 연구. 저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저런 편두통과 관련돼서도 카페인의 금단 현상으로 많이 논의가 됐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언티픽 레포트를 통해서 기사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나의 레포트를 내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강의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쉽게 강의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페이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여긴 시계가 40분이네요. 자, 제가 커피 공부를 여기 오는 시간은 저는
여기서 퇴근하는 순간부터 다음 주를 기다려요. 굉장히 오버하나요? 그래서 막 이게 시간을 어떻게 쓰지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막 벌써 40분이면 큰일 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 강의에 약속을 해야 될 게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때 나왔던 거를 충실하게 좀 다 깊이 좀 파고들고 질문을 좀 주세요. 질문을. 자, 커피 자가 진단. 저거를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커피를 공부하지 않으신 사전 지식이 없어서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해야죠. 품앗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먼저 기술적인 거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수 있어야 되고 드립 추출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열심히 해서 우유 스티밍 그렇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엔 여기 학교에 로스팅이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회에서 잘 서로 시간표를 잘 짜가지고 로스팅을 갖다 서로 여기 뭐 학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인데 대신 그렇게 품앗이 또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참 그 선배 중에 신기순 선생님 혹시 아세요? 학교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혹시 모르세요? 빨리 가서 인사드리세요. 인사드려서 선배님 앞으로 논문 나오는 것이 있으면 좀 드릴 테니까 좀 찾아주세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2024년 논문은 서비스가 여기 대학 학교에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 너무나 행복하게 커피학과에 여기 지금도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계신가요 혹시? 국제교육센터에 있다가 안시국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빨리 섭외를 해서 도서관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논문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논문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여기 학생회에 그 보관을 좀 해서 그 논문 풀을 만들면 좋잖아요. 응? 제가 하여튼 PDF로 갖고 있는 논문이 꽤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한 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커피는 식물의 어느 부위를 먹는 것인가? 예전에는 뭐 뿌리를 먹는다. 쓴맛 때문에. 자연 조건이 어떠나요? 커피를 하는지. 열대, 아열대 지방. 씨앗에서 한 잔에 담길 때까지 저거의 변화를 씨앗에서부터 쭉 한번 봐야겠죠. 4년간 걸리는 거. 꽃의 모양은 이파리가 5개. 그래서 자스민과 비슷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커피 열매 빨간색인데 뭐 돌연변이를 통해서 옐로가 나오고 옐로가 나와서 가격이 더 비싸게 받으니까 핑크가 나왔다. 아라비카 로부스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DNA의 4N과 2N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로부스타를 어떻게든지 아라비카의 맛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나온 논문이 이제 오늘 제가 올려놓은 2가지 논문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커피를 왜 볶아야만 하는지. 그래야지만 맛이 나오죠. 안 볶으면 추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역할도 한다라는 부분. 볶은 원두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밀폐만 잘 된다면 온도는 낮을수록 좋다. 그렇죠? 오래 보관한 건 냉장고에다 보관한다. 냉동고에.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 가치를 알고 있다. 커피는 각성이 것 때문에 마시는데 카페인이 없다면 무슨 의미냐? 이럴 때 우리가 바이오액티브, 클로로겐산, 트리고넬린 이런 생리 활성 물질들, 폴리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좋은 커피, 굿커피란 무엇이냐? 뭐 선한 소비를 해서 공정무역 커피 뭐 당연히 좋지만 좋은 커피는 생도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나와요. 생도가 좋아봐야 로스팅을 잘못하면 브루잉을 잘못하면 그런 전제를 막 하실 때는 모든 걸 잘한다고 할 때 그때 뭐가 커피의 맛을 좌우하느냐? 생도다. 그러나 이제 생도를 고르는 수준은 비유하자면 내가 오늘 중국 음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이탈리 음식을 먹을까 이건 결정이 생도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음식점에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그 다음 얘기죠. 암만 한식을 잘한다 그래도 한식집 가서 스파게티를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결정권을 생두가 갖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거 그림의 점선이 열대, 아열대 지구를 가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북이 24도, 남이 24도, 그 사이에 커피가 난다. 우리가 그것을 커피 벨트라고 한다. 지구는 둥그니까 커피 링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제 왜 그러느냐?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23.5도 기울어지니까 태양이 여기로만 지나가죠. 태양이 지나가지 않는 곳은 겨울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두 비닐하우스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커피 수확 시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커피에도 제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커피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 함께 철이 들자. 철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계절의 변화를 깨우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농업시대 1만 년 전, 뭐 또 베두인과 이런 식의 유목민의 시대,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지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네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구나. 야, 네가 철이 바뀌는 걸 알았구나. 철들었구나. 이 커피는 아직 철들지 않은 분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많죠. 그냥 커피는 1년 내내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여기 빨간 것, 노란 것, 이거는 이제 운송할 때이고, 노란 거는 수확철 때. 지구는 둥그니까 남반구, 북반구로 나눠져 있으니까 1년 내내 커피를 우리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시즌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커피는 새해가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커피 연도를 얘기할 때 2023년산, 2024년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2023, 24, 2022, 23 이렇게 하죠. 왜 이래요? 국군의 날 10월 1일이 커피는 새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기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커피 연도라고 한다. 이 커피 하는 사람들은 10월 1일 날 여의도에 가지 마시고, 그죠? 떡국을 끓여서 커피의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또 새해와 커피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죠? 튀르키예의 초승달. 그죠? 이슬람에서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것이 새해를 의미하죠. 여명을 의미하고 바로 그 마호메트의 탄생, 신성시 하는 거죠. 그 신성시 한 빵이 크로와상이 반달이죠. 크로와상이 프랑스 거 아닌가? 아니죠. 합스부르크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져가죠. 마리 앙뚜아네트 합스부르크는 왜 이슬람의 크로와상, 초승달의 빵을 갖고 있냐? 1680년 비엔나 전투죠. 그렇죠? 거기서 블루바틀이 또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정신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말 중에 저런 얘기들이 커피에 들어있는 역사와 언어한 장면들이구나. 그럼 우리는 공부를 뭐로 할 거냐? 그 다음 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트리죠. 커피 트리라고 하면은 나무의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는데 여기 제일 밑에는 치자나무죠. 카메룬의 치자나무. 카메룬의 치자나무에서부터 이제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변화가 나오면서 얘가 치자나무가 코페아로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몇백만 년이 걸려요. 그러다가 에티오피아에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유게니오이데스와 카네포라. 이 카네포라라고 하는 게 로부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두 개가 만나서 아라비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카의 엄마가 유게니오이데스라고 해서 일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거를 저는 유게니오이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저 발음을 또 에우라고 써가지고 요즘에 또 하는데 에우게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 유게니오이데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아라비카로 딱 나와가지고 이쪽은 로부스타로 가고 이게 티피카로 가고, 얘가 나무가 겹치면은 교배가 된다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은 1931년 아이가 없어요. 게이샤가. 지금은 파나마 게이샤는 그냥 굳혀진 컬티바로서 게이샤라고 하지만 지금 다 옛날에 숲 그대로 게샤라고 부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는 커피는 모두 몇 종류냐?
거의 뭐 120종이 되죠. 이거를 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건 이제 나라마다 다르다. 하나하나의 품종이 곧 그 나라다. 왜? 환경이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커피라고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두 커피가 됐어요. 지금 5천만 년 전에 지금 카메룬에서 치자나무로 크고 있어요. 한번 감아봐요. 내 몸이 지금 치자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5천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 나의 홀씨가 막 이렇게 살아가요. 밑에 짐바브웨까지 떨어지고 바뀐 환경에서 막 고통을 받고 막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새 300만 년이 지났네요. 콩고에 와가지고 내 친구는 카네포로로 바뀌었어요. 지금 막 밀림에서 그 뜨거운 데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살아내려고 카페인을 잔뜩 몸에 장착을 하고 걔는 카네포로가 돼서 멀리 떠났고 나는 다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를 거쳐서 케냐를 거쳐서 야 이제 소말리아 근처에 딱 왔는데 날씨도 바뀌어지고 고산지대라 카페인을 좀 덜어내고 있어요. 와 카페인을 계속 덜어내다가 내 몸이 유게뉴이데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 딱 지나고 나서 300만 년 전에 주변에 봤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동물이 아닌 영장류가 아닌 막 직립보행하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에티오피아죠. 그죠? 루시. 인류 최초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게 300만 년 전에 직립보행 어디? 에티오피아. 바로 그 시기에 유게뉴이데스와 카네포라가 만나서 아라비카가 탁 탄생합니다. 그죠?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300만 년 전까지 와 있어요. 자,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시간이 막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서 구전에 따르면 기원 후 한 500년 커피가 이렇게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예멘 쪽을 막 공격을 하고 있네요. 에티오피아의 그 군인들이 전쟁에서 먹으려고 막 내 열매를 따고 막 가져가네요. 예멘에 막 전쟁 중에 거기 있는 수도승한테 그 더운 나라에 커피를 먹었더니만 각성효과 때문에 정신이 말짱해지고 좋고 치료 효과까지 나오네요. 게마레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2세기에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그 커피를 막 갖고 와서 예멘에다가 막 심고 막 그렇게 하죠. 바로 이제 티피카 버번의 탄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가 됐더니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편의 커피를 가져가 가지고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스페인에.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한테 커피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커피가 어디로 가요? 마르티니크 섬으로 가죠. 카리브해로 가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자기들이 커피가 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바로 커피를 또 어디다 갖다가 심어요? 스리랑카에다가 심고 인도에다가 심고 인도네시아 자바에다가 심고 자 어느새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1800년이 됐네요. 자바에서 커피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네덜란드로 막 가져가고 프랑스로도 막 가져가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지고 프랑스의 프렌치 미션 예수의 사람들이 그 오랜 동안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이요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스페인에서부터 시작돼서 프랑스에서 큰 예수회가 이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로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의 과라니족 그게 바로 영화 미션이죠. 들어가고 그중에 베르네 신부님은 상해로 들어갔다가 쫓겨나 가지고 잔지바르에서 다시 회심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 베르네 신부에 의해서 1861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가 홍콩으로부터 들여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카메룬에서 시작됐던 커피가 에티오피아로 가고 네덜란드에 의해서 인도로 가고 스리랑카로 가고 자바로 가고 마르티니크 섬으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탄자니아로 가고 막 정신이 없는데 300만 년을 갖다가 기다렸던 내가 200년 만에 막 변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나무를 다 키워보더니만 병충해에 강한 것만 뽑아내고 수확률이 좋은 것만 뽑아내죠. 병충해에 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씨앗에 좋은 성분을 주는 것 이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살아나야 되니까 카페인을 많이 만들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봐도
맛이 나오지가 않아요. 텍스처가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에얼룸과 같은 그런 부드러운 텍스처와 꽃과 같은 향기가 없고 이렇게 신맛과 딱딱하고 선명한 것 같지만 베지터티브하고 야채의 느낌이 나고 왜 이러지? 자, 그러다가 2003년도에 파나마 게이샤 베스트 오브 파나마 대회가 열렸어요. 야, 뭐 라틴 아메리카 커피 다 그렇지 뭐. 야, 얘들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병충해 이기려고 그래서 고유의 맛을 다 잊어버렸어. 뭐 가야 그렇지. 딱 마셔봤더니 이게 라틴 아메리카 커피가 맞아? 야, 이거는 커피의 아라비카와 같은 에티오피아의 커피의 느낌이 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에티오피아와 같은 본성의 맛을 내자.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프로세싱으로 만든 것이 2012년, 13년에 가면은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서 허니 프로세싱을 만들죠. 브라질에서는 빨리빨리 생산하고 빨리빨리 말리려고 펄프드 커피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에서는 우리는 빨리빨리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양도 적고 산지도 중미, 높지가 않아. 안데스 산맥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에콰도르와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이런 데는 거의 2000m까지 올라가는데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는 높지도 않고 또 태평양과 카리브의 바람 때문에 온도가 낮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선명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를 어떻게 맛을 뚜렷하게 날까? 허니 프로세싱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커피 프로세싱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커피의 프로세싱의 발달사 한번 보고 커피의 품종의 연대기를 보고 사실은 이제 고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건 볼 줄만 알면 돼요. 얘들 또 다 외워야 돼요. 이걸 왜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고 여기에는 수만 300만 년 전부터 쭉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만이 걸렸다면 여기 이상은 300년도 안 된 최근의 이야기구나.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품종이 나왔으니 맛이 좋을 수가 없죠. 맛은 자연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좀 쉬었다 해야겠죠? 5분간 쉬겠습니다. 네.